이거 생태계 교란종이 아닌가. 타 브랜드에서 100만원급 하는 제품들의 스펙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배터리는 최대 3주까지 충전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정식 소비자가가 40만원이 안 돼요. 30만원대 시계란 말이에요. 초보자나 일반인한테는 스포츠워치보다는 스마트워치를 추천드리는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스마트워치는 일상적인 용도, 카톡 확인이나 전화 받는 거나 결제 같은 걸 하는 기계인데, 운동 기능도 부가적으로 넣어놓은 거고요. 스포츠워치는 운동 장비입니다. 굉장히 세부적인 데이터들까지 측정이 되기 때문에 대회 일정에 맞게 훈련을 준비한다거나 기록 경신을 목표로 하는 데 맞는 기계인 거죠. 카톡이 아예 알림이 안 오는 경우도 있고, 전화도 알림만 뜨고 받으려면 핸드폰을 꺼내야 된다거나, 이렇게 스마트 기능, 편의 기능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가능한 좋은 걸 사라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런 괜찮은 시계들은 100만원이 넘고, 러닝화나 고글 같은 것도 사게 되면은 생각보다 러닝 초보자가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겁니다. 러닝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가격도 좋은데 성능까지 좋기로 유명한 어메이즈핏에서 런린이부터 엘리트까지 커버할 수 있는 밸런스 2라는 제품을 제공해 주셨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생태계 교란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트레이너이자 IT 전공자, 그리고 엄청 까다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가 왜 이걸 생태계 교란종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메이즈핏은 제프헬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웨어러블 스포츠 디바이스 브랜드입니다. 근데 이 제프헬스가 어떤 회사냐면, 옛날에 샤오미랑 미밴드 만들던 회사거든요. 그래서 미밴드 연결하려면 미핏이라는 어플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어플 이름이 지금 제프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제프헬스나 어메이즈핏이라는 이름이 낯설 수는 있지만, 생각보다 이 회사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웨어러블 스포츠 디바이스도 만들고 소프트웨어적인 작업도 해오던 회사였던 겁니다. 어메이즈핏에서도 라이트한 유저를 위한 가성비 버전이 있고, 극한의 아웃도어 상황에 맞게 나온 익스트림 버전이랄까요? 이런 모델도 있는데, 밸런스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일상, 운동, 휴식에 밸런스를 맞추는데 초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너무 스포츠워치스럽지 않고 어떤 옷에나 잘 어울릴 수 있는 스타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특이했던 점은 운동 기능적인 거나 하드웨어적인 스펙을 보니까 타 브랜드에서 100만원급 하는 제품들의 스펙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일단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크고 눈에 잘 띄는데 반응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터치감이 좋아요. 배터리는 최대 3주까지 충전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운동 같은 경우 골프나 프리다이빙을 제공을 하는데, 이런 건 다른 회사에서는 좀 상급기에 들어가는 기능이거든요. 그리고 진짜 익스트림한 버전에만 들어가는 스쿠버 다이빙도 이 밸런스 2에서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유행하는 하이록스 같은 경우는 어메이즈핏이랑만 독점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록스 모드는 어메이즈핏에서만 쓸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야기한 운동들을 전부 다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운동을 즐기고 있고, 다이빙까지 제공되는 기능으로 봤을 때 굉장히 상급기 기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밸런스 2의 가격은요, 정식 소비자가가 40만원이 안 돼요. 30만원대 시계란 말이에요. 가격은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제가 스펙이나 내용은 고급기 같으면서 디자인은 일상에 맞춤을 한 것 같고, 또 가격은 말이 안 되니까 생태계 교란종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제프코치라는 기능은 어메이즈핏의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나만을 위한 AI 퍼스널 트레이너라고 생각하면 쉬운데요. 이 부분이 스마트워치와 스포츠워치의 가장 큰 차이고, 일반 스마트워치는 그냥 운동을 저장하기만 합니다. 그 데이터를 분석해주지도 않고 피드백을 해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제프라는 코치는요, 운동 기록을 더 상세하게 저장하고, 수면 상태, 컨디션이나 최근의 운동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운동 플랜을 제시하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쉬라고 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코칭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처음엔 이게 특정 날짜에 대회가 있고 거기 어떤 기록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한테만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일반 피트니스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잘 세팅이 되어 있어서 세심하게 잘 만들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코칭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지표가 바디차지랑 파이라는 거거든요. 바디차지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컨디션, 내가 오늘 얼마나 에너지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잠이 너무 부족해서 충전이 잘 안 됐다거나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보여지면은 그날 운동 플랜이 있지만 저강도로 바꿔주기도 하고요. 휴식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쓰는 사람도 나의 컨디션을 수치화돼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운동뿐만 아니라 나중에 낮잠을 좀 자야 되겠다 라던가 이런 참고할 수 있는 지표가 돼서 되게 좋더라고요. 파이는 최근 7일간의 활동량을 표현하는 데이터인데, 걸음수랑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근데 걸음수는 단순히 양적인 것만 측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파이는 심박수도 같이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냥 많이 움직였다고 점수가 높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심장이 차는 활동을 했는가, 그거를 일주일 동안 추적해서 어느 정도 결과값을 내게 됩니다. 바디 차지는 내가 지금 얼마나 돈을 쓸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라면, 파이는 최근 일주일 동안 돈을 얼마나 썼는가,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요즘에 돈도 너무 많이 쓰고 지금 남은 돈이 별로 없으면 좀 아낄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요. 일상과 운동과 휴식의 밸런스를 찾아주는 제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품의 기획 자체가 긴 배터리 러닝타임을 제공할 테니까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계속 착용하게끔 기획이 된 제품이고, 그렇게 해야지 이 워치의 기능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훈련 템플릿이라는 기능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PT를 받으면 트레이너가 내 훈련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올바르게 수행하는지 옆에서 숫자도 세주고 감독을 하잖아요. 훈련 템플릿 기능은 그런 템플릿, 루틴을 내 워치에 제공하고 내가 조금 더 쉽게 편하게 템플릿대로 운동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유능한 유튜버 분들이나 감독님들이 운동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를 저장해서 쓰기에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굉장히 진지하기만 한 스포츠워치 같지만 스마트 기능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실 스포츠워치는 스마트워치랑은 분명히 다르고, 심장 제대로 뛰는지 검사하는 것처럼 운동 측정 도구로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스포츠워치들은 휴대폰 알람 푸시도 안 되고 일상적으로 쓰기에는 가격 대비 불편한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밸런스2는요, 전화도 다이렉트로 바로 받을 수 있고요, 카톡 확인 같은 푸시 알림도 잘 들어옵니다. 완벽한 제품이 없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시계가 크기가 크더라도 착용감은 가벼운 편이거든요. 무거운 시계가 아니에요. 근데 아무래도 기본적인 크기가 있다 보니까 제품의 기획 의도는 24시간 365일 동안 차고 있어라 라는 것 같지만, 요즘처럼 긴팔을 입고 벗을 땐 걸리적거렸었고요. 아무리 가볍더라도 기본적인 크기가 있기 때문에 저의 경우엔 잘 때 차고 자는 게 좀 불편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품이 기능을 많이 제공하는 만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부도 많이 필요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선 아직 실전적인 사용법을 좀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지금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크리에이터들이랑 많은 협업을 통해서 테크 유튜버도 필요하고 운동 유튜버도 필요하고, 이 제품의 세부적인 활용 팁들이 많이 공유가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보자면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기능이면은 생태계 교란종이라는 저의 생각이 과장되진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타사에서는 비슷한 스펙을 제공하는 워치들을 보니까 1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진짜 많더라고요. 아무리 싸도 80만 원 이상,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이 정도 기능을 제공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 깡패 맞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추정인데 아마 어메이지핏이라는 브랜드가 좀 더 알려지고 자리를 잡기 위해서 작정하고 만든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제품이 소비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워치를 바꾸고 싶거나 새로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메이지핏 밸런스2 한번 고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